매달 250만 원의 연금이 꼬박꼬박 나온다면 노후 걱정은 끝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퇴직금 2억 원을 한순간에 날린 한 전직 경찰관의 비극을 통해 처절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평생 범죄와 싸워온 경찰마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에 당했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자금을 노리는 검은 유혹의 실체와 그 덫에 걸리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분은 가명 김철수 반장님입니다. 김 반장님은 자그마치 30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한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제 몫을 하게 되었고 55세에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2억 원, 그리고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셨죠. 이 정도면 꽤 든든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꿀 만하지 않습니까? 김 반장님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강력 범죄자들을 상대해 온 분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고 자부했죠. 그래서 자신이 사기 같은 것에 당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평생 사기꾼들 잡아넣은 사람인데 어쩌면 이런 아니란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낚시도 즐기고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여행도 다니면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어씨로부터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씨는 김 반장님께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반장님, 경찰 공제회이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제가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를 하나 아는데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요. 월 5% 이상 수익이 따박따박 나오는 곳입니다. 심지어 어씨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보여주며 자신도 이 투자로 꽤 큰 재미를 봤다고 자랑했습니다. 어씨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김 반장님처럼 제가 정말 믿고 존경하는 분께만 특별히 드리는 기회예요. 마치 김 반장님의 자존심을 살짝 어루만지면서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던 것이죠. 처음 김 반장님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냐 며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집요했습니다. 반장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좀 편하게 돈도 버시고 여유 있게 사셔야죠. 솔직히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언이설과 함께 주변에서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카더라. 성공 사례까지 곁들이니 단단했던 김 반장님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반장님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 퇴직금으로 조금만 더 불려서 정말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보자. 딱 1년만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고 그 후에는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 전부를 덜컥 어씨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허술하고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죠. 그때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라는 얄팍한 믿음과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는 조급함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아내나 자식들 그 누구와도 단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내에게는 그저 좋은데 투자 좀 했다 정도로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투자를 시작한 후 처음 두세 달간은 정말 어씨의 말대로였습니다. 매달 1,000만 원, 그러니까 약속한 5%에 가까운 수익금. 이 꼬박꼬박 김 반장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 씨를 더욱더 굳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 씨는 다 김 반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다 며 가끔 고급 식당에 불러내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김 반장님은 주변의 다른 퇴직 동료들에게 은근히 성공 투자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더 큰 돈을 노리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그때의 김 반장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넉 달째부터 약속했던 수익금 입금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씨는 아 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사 내부 회계 처리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 점검 기간이라서요. 아, 그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재투자 과정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라며 능숙하게 김 반장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참다 못한 김 반장님이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어 씨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황급히 어 씨가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 반장님은 자신이 처참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끔찍한 현실을 피눈물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닳고 다른 사기꾼들은 돈을 여러 대포 통장을 거쳐 해외로 빼돌렸거나 현금화하여 자금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김 반장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날렸으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250만 원의 연금만으로는 당장 생활비와 혹시 모를 자녀들 용돈, 밀려드는 경조사비 등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매일같이 집안에서는 고성과 절규가 오갔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경찰 경력마저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괴감, 그리고 믿었던 지인에게 속았다는 처절한 배신감,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에 김 반장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같이 술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한때 꿈꿨던 소박하고 평화로운 노후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뼈저린 후회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평생을 정의롭게 살아온 김 반장님마저 이런 안타까운 사기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안일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똑똑해서 혹은 내가 사회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 같은 건 절대 안 당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김 반장님처럼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전문성을 쌓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역이용합니다. 당신이니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라며 자존심을 자극하고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한 김 반장님의 경우처럼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조금 손해보더라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부추겨 위험한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지인 찬스의 함정과 정보 부족입니다.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사기 피해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아는 사람, 즉 지인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에이, 그래도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인데 설마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믿음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 소수의 지인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보장,
정보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에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보다 훨씬, 그것도 몇 배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원금 보장까지 내건다면 일단 100% 사기라고 의심하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빨리 돈을 좀 더 불리고 싶다. 는 조급함과 인간 본연의 탐욕입니다.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불려서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짐이 되지 않겠다. 는 어찌 보면 선하고 바람직한 마음이 오히려 조급함이라는 감정과 결합되면서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탐욕과 조급함이라는 인간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망설이시면 늦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라며 마치 홈쇼핑 마감 세일처럼 즉각적인 결정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사기꾼들이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도 남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조심해야지 라는 막연한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대비책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100% 안전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 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사기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 혹은 존경하는 지인의 권유라 할지라도 투자 설명서,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 사업의 실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파인FINE 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정식으로 허가받은 금융상품인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잘 모르겠다면 그냥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 라는 말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비밀 정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퇴직금은 불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땀 흘려 고생해서 모은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조금 더 불려보겠다. 는 욕심보다는 안전하게 지켜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겠다. 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로 하나의 투자처에 몰빵 투자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은행 예금이나 적금, 정부가 발행하는 안전한 채권, 장기적으로 우량한 기업의 주식에 분산 투자, 혹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부동산 등 위험을 최대한 분산할 수 있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고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대비책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객관적인 전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투자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혹시 특정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노리는 사람은 아닌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은행의 PB나 증권사 직원 외에도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재정 설계사 IFA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정당한 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비책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같이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 운용은 절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배우자,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인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으며 감정적인 판단이나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장치 혹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이 투자가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든다면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김 반장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은 결코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연금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마치 사이렌의 노래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 자금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관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경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고도 중요한 여정의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